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출생아 수는 27만 2,337명이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83.3세를 곱하면 2,268만 5,672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200만 명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30년쯤 뒤에 2020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아기를 낳을 때 출산율이 0.84명이라고 한다면 1년에 11만 4,382명의 어린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거기다 2020년 평균 수명 83.3세를 곱하면 952만 7,982명이 됩니다. 205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900만 명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학 교수였던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230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없어서 소멸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과 결혼과 출산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우리나라 장기 인구 추계입니다. 2056년이 되면 4천만이 되고 2136년이 되면 1,000만 명이 되고 2256년이 되면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매월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1인 가구 20%, 2인 가구 30%, 3인 가구 40%, 4인 가구 50%를 공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월소득이 0원이든 1,000만 원이든 혹은 그 이상이든 1인 가구는 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인 가구는 160만 원, 3인 가구는 240만 원, 4인 가구는 32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1인 가구는 소득이 전혀 없으면 공제를 하지 않고 소득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을 공제하고 200만 원이면 40만 원을 공제합니다. 4인 가구를 보시겠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320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이 100만 원이면 50만 원을 공제하고 270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이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공제하고 2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없는 사람의 실제 소득은 320만 원, 100만 원인 사람은 370만 원, 200만 원인 사람은 42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앞에와 같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은 약 150조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5천만 명에게 매달 8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약 500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위 60%에게만 지급하면 300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공제하면 150조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150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금년도 보건복지 고용예산입니다. 199조 8천억, 약 200조가 됩니다. 이 200조 가운데서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없는 돈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공적연금, 국가 유공자들에게 주는 보상금, 그 다음에 산재보험,
보건, 의료, 건강보험, 식품, 의약품 안전 이런 것들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남은 돈이 100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금년도보다 46조 원이 정액됩니다. 여기에 있는 100조가 넘는 돈하고 46조를 합치면 150조 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년 1년 동안은 다른 부처는 예산을 동결하고 그리고 그 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 1년만 동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입니다. 2006년에는 2조를 썼습니다. 2020년에는 40조를 썼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대응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대응 예산은 증가했지만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44만 명, 2017년에는 35만 명, 2020년에는 27만 명이 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1.12명, 1.05명, 0.84명으로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출산 대응 예산은 늘어나는데 출생아 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출산 예산은 46조 원입니다. 2020년보다 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혼인 종류별 건수입니다. 2020년에 21만 쌍이 결혼했습니다. 그중에 초혼자들은 16만 7천입니다. 2019년에는 18만 4천이었습니다. 약 17,000 쌍이 줄었습니다. 아마 2021년에는 15만 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 46조를 15만 쌍에게 지급한다면 3억 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썼는데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헝가리에서는 2019년 새로운 결혼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결혼하면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째 아기가 태어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째 아기가 태어나면 2천만 원을 탕감해주고 셋째 아기가 태어나면 4천만 원을 다 탕감해주고 넷째 아기가 태어나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그 결과 2020년에 결혼 건수가 20% 증가하고 출생아 수가 10%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간접 지원 방식에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서 결혼하면 3억 원을 대출해주고 첫째 아기가 태어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째 아기가 태어나면 1억 5천만 원을 탕감해주고 셋째 아기가 태어나면 3억 원을 다 탕감해주고 넷째 아기가 태어나면 소득세를 면제해준다면 출생아 수가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결혼 출산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방식과 함께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방이 소멸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자유가 넘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멸하는 대신 대대로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노동하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갑질하는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갑질하는 직장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해고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어 기업은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경제가 부흥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사람들이 놀고 먹으려 해서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우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기 때문에 놀고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3차 산업이 중심이 된 현대사회에서는 놀고 먹는 사람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영세 상공인 절반이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절반이 2배의 수입을 올릴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GI에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